자, HAB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이 오후 4시 34분인데 먼저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HAB 오늘 장마감이 됐습니다. 자, 1.83% 69,700원짜리에서 마감이 됐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이 하단 박스권을 75,000원 밑에서 계속 만들어 줄 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75,000원이 어디죠? 상단 박스권 자리를 형성했을 때 그때 상단 박스의 바닥 자리입니다. 바로 요 자리. 그 자리가 이제 75,000원인데 이 75,000원 밑구간에서 박스권의 형태를 좀 만들어 주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돌파가 나올 거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재돌파 나온 직후부터는 상단 박스권에서 움직일 건데 그 상단 박스권 자리에서의 어떤 횡보와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승인 과정에서, 그죠? 승인 직전과 승인 직후 이 박스권을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 단계 하단 박스권과 상단 박스권을 뚫어내는 방식으로 단계별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 흐름대로 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올릴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HAB는 당분간 횡보하는 어떤 지루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맨날 차트 쳐다보면서 오늘은 왜 안 올라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HAB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냐 이거를 계속 팔로우업하고 체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우리 가족분들에게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HAB 딱 두 가지 보시면 되죠. 클래스 2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미 이제는 뭐 클래스 1로 안 된 거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도 없고 아쉬워할 필요도 없어요. 클래스 2로 진행돼서 승인까지 제대로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본질이 바로 그거예요. 그죠? 그러면 HAB가 지금 승인을 받기 위해서 현장 실사라는 거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전에 CRL을 받았을 때 BIMO 그리고 CMC 두 가지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죠.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당연히 보겠죠. 그러면은 이 BIMO랑 CMC 실사에 대해서 문제없이 진행이 될 수 있냐 없냐를 우리는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충분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HAB가 외형 확장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외형 확장. 그게 무슨 얘기냐면 HAB가 결국에 빅파마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외형 확장을 해야지 기업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대형 빅파마 기업으로서, 그죠? 대형 바이오 제약사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회사를 많이 뒀습니다. HAB가. 특히나 최근에 HAB 이노베이션 이 기업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노베이션이 이번에 보시면은 1,500억 원의 규모 단기 차입을 결정했다. 결국에는 베리스모 테라피틱스, 베리스모의 지분을 100% 가져가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리스모는 이번에 칼 T세포 치료제, 그죠? 칼 T세포 치료제 이번에 FDA로부터 패스트 트랙을 받았었던 이 치료 약물에 대해서 완벽하게 HAB가 이거를 먹기 원하고 있어요. 고형암과 혈액암, 그죠? 임상 1상에 돌입을 했죠. 근데 이 항암제는 칼 T세포 치료제가 차세대 항암제입니다. 4세대, 그죠? 4세대급의 항암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항암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죠? 그 기술력과 기업을 100% HA 이노베이션이 인수한다. 결국에는 HAB가 외형 확장을 지금 키워가고 있다라는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건데 영상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 전에 우리 딱딱 주식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요새 매일같이 올리고 있죠. HAB 영상을 하루에 4개 정도, 3, 4개 정도씩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최대한 우리 가족분들 디테일 있게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영상을 올릴 때 뭐 멤버십 영상을 올립니까? 안 올리죠? 이런 거 안 하죠? 유료 영상 안 올리잖아요. 다 그냥 무료로, 그렇죠? 무료로 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우리 HAB 주주분들을 도와드리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은
딱딱도사의 HLB 영상이 어제는 제가 칼 T세포 치료제에 대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T세포 치료제가 패스트트랙을 받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풀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어제 6,400개. 제 HLB 영상의 조회수는 기본 5,000회, 6,000회, 1만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만큼 딱딱도사의 영상이 대한민국 유튜버 중에 HLB 유튜버 중에 가장 인기가 높다. 그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떠납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영상을 왜 올렸냐면 원래 제가 HLB 영상을 그만 찍고 은퇴하려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영상 조회수가 14,000회, 15,000회가 나왔습니다. 좋아요가 1000개 넘게 눌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를 지지해 주시는 걸 느꼈어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왜 영상을 그만 찍으려고 했냐면 이런 문자들이 최근에 좀 왔습니다. 클래스 2로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아무래도 많이 빠졌죠. 그죠? 실망 매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실망 매물일 뿐이에요. HLB의 재료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클래스 2로 진행된다고 해서 지연된다고 해서 늦어진다고 해서 실망 매물이 나왔을 뿐이라고요. 이거는 다시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는데 그걸 못 기다리시는 일부 주주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안 좋은 문자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좋지가 않아서 그만하겠다. HLB 그만하겠다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HLB 주주분들이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힘을 얻어서 영상을 좀 끝까지 해보려고요. HLB 영상 끝까지 해보기로 했죠. 근데 제가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 추천주를 지난주에 원래 드리려고 이 종목을 원래는 공개 안 하려다가 그래도 HLB 저를 끝까지 믿어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종목을 드리겠다 해가지고 은퇴 전 마지막 선물을 좀 드리고 갔어요. 지난주에. 근데 이 종목이 최근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차트가 지난주 차트예요. 근데 최근에도 이런 상승률을 보여줬고 오늘은 엔비디아 쪽에 좀 약간 TSMC랑 구설수가 있어가지고 살짝 눌림 목자리에 나왔어요. 근데 추세가 살아있다. 그죠? 블랙엘 반도체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1년치가 완판이 됐습니다. 완판. 난리가 났죠? 블랙엘 반도체가 뭐냐? 차세대 반도체입니다. 이 차세대 반도체가 지금 완전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국내 수혜주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수혜주라는 종목들이 굉장히 수두룩 빽빽이에요. 10개, 20개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진짜 수혜주가 누구냐? 진짜는 딱 두 종목밖에 없어요. 제가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 두 종목 중에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이 블랙엘 반도체 쪽으로 주요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예요.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요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고요. 근데 주요 부품을 납품하는데 블랙엘 반도체가 얼마나 팔렸다고요? 1년치가 완판됐다고요. 완판. 내년 거까지 다 팔렸어요. 엔비디아가 생각하는 물량이 다 팔렸고 지금 물량을 더 찍어내고 싶어가지고 수요가 너무나 넘치니까 물량 더 찍어내고 싶어서 TSMC랑 싸운 거예요. 이번에 엔비디아가. 야, 우리 물량 더 찍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러면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너무 잘 팔려도 문제죠. 그래서 종목명 땡땡땡땡 네 글자고 500% 상승 예상하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평선이 여기 다 모였어요. 그죠? 이평선이 이렇게 쭉 모였는데 이평선이 모였다는 건 뭐예요? 여기 매물대가 많이 쌓였다는 의미예요. 그 매물대를 강력하게 최근에 심상치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강력하게 빵 뚫어내는 힘이 나왔다. 이 매물대를 소화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에 블랙엘 수요 엄청나다. 반도체 겨울론 무색하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4분기 블랙엘 매출이 13조 3천억 매출이 예상된다. 근데 이거 이미 넘어섰어요. 왜냐면 1년치를 완판시켰다고 했잖아요. 1년치. 기사 보시면은 블랙엘 엔비디아 최신 AI 칩 블랙엘 1년치 완판됐다. 그죠? 거기다가 이번에 TSMC랑 갈등이 발생된 게 뭐예요? 블랙엘에 대해서 더 많이 수요가 너무나 넘치니까 생산 좀 빨리 해달라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TSMC도 자기들의 어떤 과정들이 있으니까 테스트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좀 실패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생산이 조금 차질이 있었어요. 그죠? 하지만 이미 1년치는 완판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 놓은 거 다 팔았어요. 그죠? 1년치 분량을 완판시켰습니다. 그래서 더 팔려고 지금 TSMC랑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팔고 싶어서. 그 얘기는 뭐예요? 4분기
언제요?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3개월 동안 13조 3천억 매출이 이미 끝났고 내년 것까지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올 4분기 블랙엘 출하량이 45만 개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블랙엘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오픈 AI,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블랙엘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이미 주요 고객사, 대형 빅테크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빅테크 기업들은 AI라는 이 산업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사이예요. 그죠?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반도체 칩을 누가 더 좋은 걸 쓰냐에 따라서 AI의 성능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블랙엘 반도체가 가장 지금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반도체 칩이니까 이거 쓰려고 하겠죠. 얘네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매출이 막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블랙엘 반도체 국내 수혜주를 지금 10월 달부터 봐야 되냐 못 봐야 되냐? 봐야 되겠죠. 당연히. 딱딱도사가 우리 HLB 저를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딱딱 주식을 믿어주시고 중간중간에 HLB가 떨어지면서 안 좋은 문자들이 많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가족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선물이고 그래서 우리 HLB 찐 주주분들은 당연히 구독, 좋아요를 눌렀겠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블랙엘 반도체 국내 수혜주 주요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500% 상승 예상하는 땡땡땡땡 이 종목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3077-4579번으로 딱딱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전부 다 무료로 이 종목 땡땡땡땡 이 종목명과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장 문자로 바로 보내드릴 거고 종목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딱딱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HLB를 다시 좀 보실 건데 최근에 슈슈지안 박사가 있습니다. 슈슈지안, 그죠? 수수지안 박사가 누구냐면 항서제약의 부사장님입니다. 부사장, 그죠? 근데 이 사람을 5월 달에 영입을 해서 부사장 자리에 앉혀놨어요. 항서제약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메모장을 좀 킬게요. 자, 이번에 FDA의 가장 큰 관문이 뭐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BIMO, CMC. 결국에는 이번에 CRL을 1차로 받았을 때 5월 달에 이 두 가지가 문제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해소가 되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BIMO는 원래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사이트 실사가 불가능한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이 BIMO 같은 경우는 여러 사례를 보면은 FDA에서 BIMO를 50% 정도만 완료했어도 승인된 사례가 수두룩 빽빽이에요. 근데 HLB는 이 사이트 중에 90% 이상이 실사가 끝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BIMO는 사실상 이 전쟁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 말고는 실사가 다 끝난 거예요. 임상 사이트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문제될 만한 내용들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BIMO 실사를 하고 있는 거는 형식상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CMC가 문제입니다. 자, CMC는 5월 달에 그거에 대해서 CRL을 받고 나서 제조 공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7월 달에 미팅을 했죠. 미팅 때 항서제약이 뭘 제출했죠? 보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죠? 근데 보안 요구사항이 더 이상 없다라는 그렇게만 BLA 신청해라. 이게 누구의 답변이에요? FDA의 답변입니다. 보안 요구사항 없어. BLA 빨리 신청해라. 속히 신청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보안 자료상 지적사항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만 조치되면은 너네 FDA 승인받을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자, 그리고 이 보안 자료는 제출했으나 실제로 보안을 했을까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있었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보안을 했고 어떻게 보안 자료를 제출했을까요? 바로 5월 달에 CRL을 받자마자 바로 FDA 심사 전문가를 영입을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슈슈지안 박사님. 자, 이 사람의 이력을 좀 보시면은 이 사람은 중국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학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자예요. 자, 이 사람은 원래 품질 관리, 이 약물에 대한 품질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과학자입니다. 그죠? 거기다 2010년경에 미국 FDA에 합류해서 수석 CMC 검토자로 일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CMC 제조 공정 과정의 심사관이었다는 얘기예요. 2010년도에 FDA에서 CMC 심사관으로 활동했다. 그죠? 자, 그 얘기는 즉슨 뭐예요? FDA의 제조 공정 CMC의 기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거기에 인맥들도 굉장히 많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중국에서, 그죠? 중국의 욱시 바이올로직스, 그죠? 욱시 바이올로직스에서 품질 부서 부사장으로 임명되면서 FDA 감사에 여러 차례 참여하면서 어려운 바이오 의약품 PLA 검사, 소수의 검사 사례에 대한 실무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다. 즉, FDA 승인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사 역할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해결사 역할. 그런 사람을 지금 어디로 영입시켰어요? 어디로 영입시켰죠? 항서제약으로 영입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회사에 다닐 때, 욱시 바이올로직스에 다닐 때 미국 FDA의 EMA, FDA와 EMA는 뭐예요? 유럽 의약품청이죠. 그죠? 유럽과 FDA, 미국에서 유일하게 감사를 통과한 중국 최초의 바이오제약 회사가 됐다. 이 사람이 있었을 때. 그죠? 이 슈슈지안 박사님. 슈슈지안 박사. 그죠? 이 사람이 있었을 때 유일하게 이 기업이 FDA랑 EMA를 통과한 중국의 유일한 기업이 됐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런 사람을 지금 항서제약의 부사장에 앉혀놨다고요. 승인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승인 받는 거예요. 항서제약이 칼을 꺼내 들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항서제약이 5월부터 CMC 분야 전문가들을 대거 투입시켰다. 저 사람만 영입한 게 아니라, 저 박사만 영입한 게 아니라 그 박사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CMC 분야 전문가들을 싹 다 데려왔습니다. FDA 실사 준비가 이미 끝났다.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BIMO랑 CMC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 그죠? 완료. 실사는 형식상 하는 거고 승인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래스 2로 진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 지연이 되면서 주가를 지금 이 자리까지 세력들이 눌러주고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승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은 사실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는 거를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서 실제로 그 증거물들이 나왔죠. 10월 8일 날 항서제약에서 파클리탁셀을 FDA 승인을 받습니다. 와, 놀랍습니다. 그죠? FDA 승인을 바로 받았어요. 유방암 치료제죠. 파클리탁셀. 이번에 유방암 치료제로서의 어떤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항서제약이 사실상 이번에 승인을 받았을 때 보여준 거죠. 우리 FDA의 그 심사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기준치를 갖췄어.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은 캄렐리주맙도 다른 약물이긴 하지만 파클리탁센과는 다른 약물이지만 승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분들에게 또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칼 T세포 치료제도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노베이션이 어떻게 됐나 볼까요? 주가가 올라가다 떨어졌던 것 같은데, 그죠? 살짝 밀렸죠? 엄청나게 올라가다가 윗골이 달았습니다. 근데 저는 조만간에 얘 또 갈 거라 보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런 차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블랙엘 반도체 추천주도 약간 이런 차트랑 좀 비슷하죠? 이평선이 다 모여야 돼요, 일단. 모여야 되고 이거를 뚫어주는 힘이 나와야 됩니다. 뚫어주는 거리랑과 힘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한 번이라도 윗골이 달더라도 한 번 뚫어내면은 여기 물량은 일단 다 체크가 끝난 거거든요. 여기서 매수 매도 싸움이 있었으니까, 그죠? 매수와 매도 싸움이 있었으니까 HA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물량 테스트가 끝난 거예요. 뭐 세력들이 주가를 올려주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매물대를 테스트를 합니다. 그죠? 물량 점검이 끝났으니까 거래량도 터졌겠다. 얘는 눌림목자리 나올지라도 한 번 더 세게 강하게 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HAB 이노베이션. 그죠? 그래서 HAB 이노베이션이 지금 작정했습니다. 베리스모 인수하려고. 그죠? 베리스모 인수하려고 작정을 했고 지금
칼 T세포 치료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미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죠? 자,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됐다는 건 뭐냐면 임상 과정을 간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상에서 바로 NDA 신청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 칼 T세포 치료제가 결국에는 기존에는 그 T세포 치료제가 있었어요, 이미. 이 T세포 기준의 치료제의 한계성을 극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세대 항암제죠. 4세대 항암제. 지금의 항암제가 3세대급이라고 한다면 4세대급 항암제입니다. 원래 T세포라는 거는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치료제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죠? 치료 효과가 높아요. 근데 T세포는 체력이 딸립니다. 기존의 T세포는 체력이 딸려요. 왜냐면 T세포를 계속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CD3 제타. 계속 T세포를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죠? 계속 신호를 주는 거예요. 계속 어디 공격해라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T세포가 지칩니다. 얘도 지쳐요. 좀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는 게 바로 칼 T세포 치료제. 이해가 되죠? 이번에 베리숨에서 만든 거. 다른 신호를 만들어가지고 T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탈진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필요할 때만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넣습니다. 그죠? 신기하죠?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베리스모에서 만든 치료제예요. 암세포를 만날 때만 활성화되도록 해가지고 T세포가 좀 휴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재발 확률이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암세포가 사라지다가도 T세포가 지쳐버리면은 다시 재발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암세포가 작아진 상태에서 T세포가 지치지 않으니까 암세포가 살아나지 못하죠. 재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든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외형확장에 대한 내용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걸 결국에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HLB의 외형확장이에요. 지금 아무래도 리보세라닙이라는 재료가 너무나 HLB 입장에서 크기 때문에 이런 외형확장에 대한 재료가 나올지라도 주가가 변동성이 안 생기죠. 그죠? 근데 결국에는 이거를 반영을 시킬 거란 얘기예요. 지금은 일단 리보세라닙 승인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승인 언제 되는지, 승인이 되는지 이걸만 민감하게 반응해요. 하지만 결국에 지금 계속 외형 확장시키고 자회사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도 결국에는 주가에 반영시키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 그 시기가 언제요? 승인되고 나면 그런 시기가 오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함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말씀드리지만 75,000원 밑에서는 매수를 담기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 1,000원, 2,000원 더 빠지는 거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물량을 모아가시면 되는 자리입니다. 결국에 75,000원짜리 뚫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상단 박스권에 왔을 때 여기서 매수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단 박스에서 매수하는 게 더 이득이죠. 그죠? 그리고 결국에 승인이 났을 때는 상단 박스도 뚫어내면서 얘가 상단, 얘가 하단, 그죠? 상단 박스도 뚫어내면서 신고가 근처까지 갈 거고, 승인 이후로는 신고가도 뚫어주는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이면은 낮은 구간에서 매수를 담는 게 좋지, 나중에 올라가고 나서 뒤늦게 따라 들어가는 거는 별로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료에 대한 어떤 분석이 끝났고 HLB에 대한 어떤 분석이 끝났으면은 그 신념대로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정확한 내용들을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딱딱 주식 영상 잘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잘 따라오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앞에서 좀 설명드렸지만 지금 엔비디아 블랙의 반도체에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테마가 지금 바이오에 많이 꽂혀 있어요. 바이오랑 최근에 또 제가 조선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조선주도 좋죠. 근데 블랙의 반도체 국내 수혜주가 지금 아직까지 좀 덜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긴 한데 아직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죠? 아는 사람은 아는데 이게 막 바이오 테마처럼 막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빠졌다가 최근에 이렇게 좀 올라왔어요. 이렇게 최근에. 근데 이 정도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블랙의 반도체 쪽에 직접 주요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이 블랙의 반도체가
1년치가 완판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 반드시 지금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 HAB 주주분들과 딱딱 주식을 끝까지 응원해 주신 분들께 이 종목을 드릴 건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3072-4579 번호로 딱딱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간단하게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제가 이 종목을 답장 문자로 드릴 겁니다. 종목과 매매 전략도 같이 보내드리니까 확인해 보시고 참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한테 문자를 딱딱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되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뭐냐면 딱딱 리뉴얼 실시간 텔레그램 가족방 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HAB 관련된 실시간 대응들을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영상을 보통 저녁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오전부터 장중에 좀 대응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HAB 실시간 대응을 이 가족방에서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입장하신 분들이 800명 가까이 되고 HAB 브리핑 보시면은 이렇게 HAB가 이렇게 지금 클래스 2 이후에 실망 매물이 출현하고 하락이 나온 지점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매매 전략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또 위에도 올려보시면 HAB 실시간 대응들을 제가 도와드리면서 클래스 2 발표가 나온 직후에도 시간의 하한가 나왔을 때 제가 팩트 정보로 전부 다 해석해드리면서 우리 가족분들 멘탈 깨지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HAB 실시간 텔레그램 가족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자 대상 무료 입장이 되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3072-4579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제가 무료로 텔레그램 가족방에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 도움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